우울자리도 여러분들 집터도 잘 보셔야 돼. 물론 이름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해요. 그 이제 뭐 천천히 배워 나가기로 하고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란 얘기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하나 더 또 알려줄게. 그냥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런 능에는 사람 살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골에 사는 거야. 골. 물이 있고 빛이 있는 골에서. 이게 골자거든. 그 옛날 동네 이름은 전부 골이 아니야. 그죠? 동막골, 까치박골, 막골 다 골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썩을 놈들이 지금은 어디에 살아? 능에 살아. 능에. 능에 살면 안 되는 거요. 그럼 능에 사는 죽어서 능으로 가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이야. 노무현이가 능에 집 짓고 바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능에 이런 데나 오르막길 이런 데나 이런 데 집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능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골짜구니 이렇게 골짜구니 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물을 딱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딱 집 짓고 살면 큰일 나. 수화살 받아서. 이걸 피해서 물 피해서 이런 데다 딱 짓고 사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시장터를 보시면 시장터는 전부 물이 고이는 곳이야. 그죠? 예? 천안도 시장터는 다 옛날 물이 고였던 곳이야. 한번 여러분들 잘 봐봐. 안성 마찬가지야. 평택 마찬가지야. 다 물 차던 곳이야. 예? 어디고 병천 물 차던 곳. 뭐 아산 물 차던 곳. 다 시장터. 그러니까 시장터가 물이 고이는 곳에 사람이 모였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자연으로서도 잘 생각해 보라고. 자, 4대 문명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났어? 다 물가인데 그것도 전부 동서천에서 일어났어.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 전체가 다 뭐예요? 다 동서천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물량이 많을수록. 봤어.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을 놓고 본다면 어느 강이 제일 커? 한강이 제일 크죠. 이게 한강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이 인구가 제일 많아. 그죠? 그 다음에 큰 강이 어떤 강이야? 낙동강이지. 낙동강은 대신에 어떻게 돼 있어? 남북천이야. 그래서 별 볼 일은 없는 데인데 그래도 어쨌든 물가에 사람은 모여. 그래서 부산, 대구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게 큰 도시 아니야. 그 다음에는 금강이 있잖아. 그죠? 세 번째 큰 강이 금강이야. 금강 주변에 이제 청주와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을 끼고 광주가 생긴다. 다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물가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물 많은 곳에 살아야 되겠어? 물 적은 곳에 살아야겠어? 그렇지. 천안은 절대로 인구 100만을 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근데 뭐 천안이 앞으로 뭐 200만 된다는 데 있고 300만이 그 다 거짓말이야. 물이 없는데 무슨 200만이 살아. 아산 천안은 100만이 한개야. 100만이 한 개. 물이 없어. 아산 천안은. 오늘 참 아산 분들 아니에요. 그 양반은 아산 오신다면서 왜 아산 분들이 가만히 계셔? 예? 정부에 항의도 좀 하고 해야지. 아니 무슨 아산하고 뭐 진천이 무슨 뭐 저기에 천대꾸레기요? 거기요. 우한 사람들 근래 안 온다고 그랬어요? 아산? 지금 왔어요? 근래? 큰일이고. 에이구, 저기. 아니 그 우한이라는 그 저기는 동네는 광주하고 자매결을 맺은 저기인데 왜 광주로 안 가고 걸리는데? 믿게 보였나 보다 거기가. 그런가 보지 뭐. 이제 풀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아셨죠? 아, 수면, 식, 쾌변, 쾌면, 쉽게 해서 쾌식.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피로한 마음이 이제 알츠하이머도 우리가 알츠하이머라는 게 있죠. 몸에 독소가 분해되지 않아서 오는 병이다. 우리 민족은 유지방을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약 13%밖에 안 된다. 제가 써놨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찬 걸 먹으면 큰다고 그랬죠. 이게 찬 기운을 먹고 자란 밀이나 보리를 먹고 크면 커 키가. 근데 우리 저 유경환 사장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은 밀을 많이 안 먹은 거예요. 그지? 키가 못 컸어. 안 먹지. 그래서 이제 키가 안 큰 거라고. 근데 이제 유지방을 많이 먹어도 이게 사실 키가 커요. 이것도 찬 거거든,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지방은 또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유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들은 있어 없어?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무방비로 먹여. 무방비로 우유를. 근데 우유도 옛날 젖소가 풀만 탁 뜯어먹고서라 짜는 그 우유 같은 거야. 진짜 좋겠지. 그죠? 근데 지금 소는 그거 풀 먹이 가지고 젖소 그거 우유 그거 타산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동물성 사료를 먹여버립니다. 그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오는 게 무슨 병이야? 그게 광우병이에요. 광우병. 소 미친 병이요. 근데 그 광우병이 잠복기간이 너무 길어. 잠복기간이. 그 광우병 잠복기간이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때 우유를 먹어도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30 먹어서 애들이 그냥 뇌종양이 와버리고 뇌가 이상이 온단 말이야. 그거 전부 다 뭐야? 애들 우유 많이 먹어서 애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 우유 같은 거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우유도 있겠지만 이 우유에 동물성 사료맥에서 빼내는 우유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먹으면 좋지. 나이 한 8, 90 먹은 사람 그까지 나중에 늙어서 20년 후에 오면 어때? 그죠? 그때 이제 뭐 단백질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때 뭐 그 좀 지방 좀 먹고 하면 되지 우유.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먹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금은 보니까 군대까지 그 우유를 먹이고 앉았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1년 후배 놈 아들이 군대에 딱 갔는데 군대 가서 쓰러졌어요. 그거 딱 보니까 벌써 막 뇌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가지고 그냥 뭐 식물인과는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뇌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항암 치료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걔가 우유를 많이 먹으네요. 그래서 어려서 이제 엄마도 간호사고 아버지도 나가서 돈 벌고 하다 보니까 혼자 그냥 스스로 그냥 크다 보니까 매일 먹은 게 우유하고 라면이야. 그러니 그게 오죽 크겠어요. 이게 결국은 23살도 안 되는 나이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하도 잠복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먹으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유도 이제 먹으려면은 사실 이제 좀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소금을 약간 타서 잡수시면 소화력이 조금 좋아진다고는 해요. 근데 그 소금을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네랄 성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를 나는 꼭 먹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 타서 잡수셔. 그러면 일시적으로 소화력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치유의 핵심은 바로 수면이다. 이건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사람은 병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밤에 일하시는 분들 치고 대부분이 그래서 불임 환자가 많아. 왜? 쉽게 해서 신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밤에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아까 그 시간에 잠을 자야만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정이 채워지는 거야. 근데 그걸 뭐예요 우리가 낮에 막 잠자고 밤에 일을 하니까 그게 안 채워지니까 아무래도 신장이 나빠지면 불임 환자가 많아지겠어 안 많아지겠어? 당연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 환자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밤에 일하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수면은 생명을 유지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만 수면은 내 몸에 바로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00명의 의사를 찾지 말고 저녁을 굶어라. 이런 글귀가 많아요. 100명의 의사 찾은들 소용없어. 실제는 날이 딱 새면 날이 딱 어두워지면 무조건 안 먹어야 돼. 그러고는 물만 마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까 이제 잠이 얘기가 나왔는데 잠도 겨울에는 밤이 길어요, 낮이 길어요. 밤이 길으니까 겨울에는 잠을 더 많이 자야 돼. 많이 자건 대신에 해가 뜨면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 그런데 여름에는 좀 밤이
짧아. 그러니까 조금 적게 자도 돼, 여름에는. 그렇게 해서 낮잠을 좀 즐기시면 돼. 여름엔 낮잠이 잘 와, 안 와? 겨울보다는 여름에가 낮잠이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수면을 좀 적게 하고, 겨울에는 이게 이치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 자연의 이치 그대로. 근데 이걸 이치대로 안 따라가고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나는 3시간만 자면 끝이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엊그제 뭐 어떤 통계 나온 걸 딱 보니까 그 건강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대. 사람은 사실적으로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야 됩니다. 애들 영아들은 유아들은 7세 미만은요 최소한도 11시간 정도는 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건 최소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적용한 것은 한 6, 7시간 정도는 무조건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6시간, 7시간 안 자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시 아픈 거야. 네?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 8, 9시간을 주무시고 여름에는 한 6, 7시간 자고 이게 가장 합법적이고 좋은 거예요. 수면이.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을 일단 해가 떨어지면 먹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상식 올릴 때 하늘나라 밥을 올릴 때 해지면은 올렸어 못 올렸어? 안 올리는 거야. 해가 있을 때 반드시 올리는 거야. 이거 보면 참 그전에 걸 다 알으셨던 거야 옛날 분들. 우리가 사실은 두 끼 먹는 동물이에요. 근데 세 끼를 언제부터 먹었냐면 이런 거 전기를 발견해 놓고서 맡아 세 끼 먹은 거야. 사실 겨울 같은 때 뭐 5시 반 되면 깜깜한데 뭐 밥을 어떻게 먹어? 불 없는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는? 들어가면 바로 자야지 뭐 불이 있어 뭐가 있어 인간이 그죠? 그나마 이제 등잔불이라도 나오고 하니까 등잔불이라도 켜놓고 했는데 등잔불이라도 밥 먹기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기가 딱 들어오면서는 이제 전부 거나하게 저녁들을 먹어. 근데 사실은 저녁을 거나하게 먹는 게 아니야. 언제 먹었어? 옛날 어른들 잔치 언제 했어? 진지야, 진시. 진시의 잔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푸짐하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침에 잘 먹어. 요즘은 내가 애들이 아침 먹는 새끼들을 못 봤어.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라가. 아침을 잘 먹어야 돼요, 7시에. 8시나 9시 그 사이에. 근데 지금 애들은 뭐 아침은 안 먹어. 거의 나 우리 아들도 안 먹어요, 밥을. 예? 그러고는 막 저녁에는 뭐요, 막 11시, 12시, 막 새벽 2시까지 돌아다니며 밥 먹고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물론 저도 이제 배가 고파요. 이렇게 강에 오고 가면 저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강에 오고 가면 나도 배가 허기지고 막 고픈데 뭐 어떻게 안 먹어요. 나도 미네랄이 부족한가 봐. 그러면 저도 먹긴 먹는데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런데 내가 그걸 정확히 지키면 나도 127살까지 사겠지.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정확히 지킬 수 있어? 저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저도 뭐 8, 90대면 당연히 죽겠지. 근데 요즘 애들은 더 못 살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무엇을 먹을까 하고 중요하지 않고 하루에 12시간 공복이 필요하다. 12시간 정도는 공복이 꼭 필요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화기관에 뭔가 꽉 차든지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끔 단식을 한번 해주는 것도 좋아요. 최소한도 2, 3일 정도만 단식해주면은 이 장 청소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역도 전부 장에서 오는 거거든. 그러면 몸이 훨씬 좋아져. 근데 뭐 단식을 하면 하려고도 허가지 않지. 단식하면 이 장에 있는 내 노폐물을 지가 다 태워버려. 우리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태운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12시간 정도만 공복의 변화도 사실은 무지하게 좋아져. 자, 병은 아까 화가 스트레스 만들고 청각이 90%를 만들고 시각, 미각, 이게 후각순이다. 어린아이. 자, 이제 청각이 90%를 병인을 만든다고 그랬어. 듣는 게. 에너지는 쓰시지 않지만 병은 만들어져. 이게. 자, 이렇게 진짜로 뇌 병신한테 소아마비 환자나 아니면 뇌성마비한테 이 병신 새끼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 안 가? 가. 그 다음에 의사가 내가 꼭 믿는 의사예요. 당신 3개월 후에 죽어. 진짜 죽어요. 이게 청각으로 듣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청각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듣는 걸 많이 들어야 돼. 에너지를 안 쓰고도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근데 청각 에너지가 사람을 또 저렇게 만들어. 병을 만들어.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여자들한테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겠어. 그냥 무식하게 막 갖다 내 던져버려야 되겠어. 따뜻하게 말해주면 편하죠? 여자들이? 똑같아. 누구보다 따뜻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 에너지를 상당히 소중히 여겨라. 예. 내가 뭔가 청각 에너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도 이게 통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지금 배고파 하면은 제 목소리가 왜 저러지? 엄마 나 배고파 이런 소리 나오면 너 감기 갔니? 이게 나오잖아. 근데 문자로 하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요즘은 애들은 다 뭘로 해? 이걸로 오니까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다. 감정 표현이. 그러니까 전부 지금 애들 다 뭐가 돼 있다고 그랬어 내가. 농화가 돼 있어. 농화. 다 벙어리야. 이게 그걸 엄마가 만들어가. 엄마가 자식한테 뒤지도록 앉았어. 기죠? 여기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 많지? 안 될 때는 하고. 참 그거 난 골치 아픈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 왜 위장이 비워드는 것이 좋고 건강에 좋냐면 바로 밤에는 이렇게 대장 위에는 일을 안 해요. 밤에는 대장만 일을 할 수 있게끔 둬야 되는데 내가 위에다가 밥을 집어넣었어. 그럼 그때 피가 어디로 모여야 돼? 사실은 대장으로 가야 되는데 피가 위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조금 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또 소장으로 가야지. 또 소장으로 가야 돼. 그럼 제일 늦게 또 대장으로 가야 돼.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대장 가 있어, 피가.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딱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딱 넣고 주무시면 보통 2~3시간 후면은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5시간 하면 5시간만 딱 넘으면 대장 쪽으로 움직인다고 얘가. 그래서 모든 게 균형 있게 맞게 쉽게 얘기해서 대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밤에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치 그대로 가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그래서 밤에는 대장장부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쉰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밥만 먹고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거꾸로 하죠. 예? 그래서 병이 많아요. 병이 많아. 그래서 풍악소리는 동식물을 좋아하는 소리이고 동식물도 사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지 이거 얘기는. 그죠? 예? 이제 풍악소리 알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도 농사가 잘 되라고 풍악을 지겠다. 밤에는 논밭에 불을 켜놓으면 곡식이 안 열고 성장발효도 또 늦다. 이거. 그럼 곡식이 있는데 불 켜 있으면 곡식이 열겠어 안 열겠어? 고추 심어놓고 다 가로등 켜놓으면 불 잘 하죠. 그럼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아하 밤에 뭔가 에너지를 축적하는다. 그러면 아하 검정불이 있어야 곡식도 여는구나. 그지? 검정불이 있어야 어떻게 돼? 우리가 신장도 채워지는구나. 알 수 있어 없어? 이치야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그게 저는 뭐 어디 이치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모든 건 다 진리야.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변화시킨 게 지금 변종 바이러스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폐렴도 무슨 바이러스가 와? 변종 바이러스가 오잖아. 다 엉터리로 살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게 오질 않아. 그러니까 밤에 불을 딱 꺼놔야 식물도 잘 자라고 또 풍악 소리를 들으면 식물도 잘 자라요. 그리고 우리 풍악 소리 들으면 또 흥도 나 안 나? 흥이 막 나는 거야. 흥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저런 것 전체가 다 이치에 부합되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127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절에 가면 풍경수리, 지붕배단에서 이런 것들 아까 써있죠. 뱀이나 어떤 세균을 쫓는 이유다. 그래서 절에는 거미줄이 없고 목이 덥다. 또 청동소리는 소리, 파장에서 비척수동 밀인 세균이 생식기를 터쳐 죽인다. 징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이 주로 청동으로 만들었다. 바로 그 청동 속에 있는 파란 녹이 항생제다. 이렇게 써있어요. 파란 녹이. 여러분들 노쇠 그릇에 옛날에 써보면 노쇠 그릇이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쓰시다 보면 파란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또 동전도 오래 두면 파란 녹슬어 안 슬어? 그게 항생제야. 천연항생제. 그 항생제는 여러분들 지금 먹는 양약에서 나오는 뭐 미노신마이신 250, 500 이렇게 있잖아.
이것보다도 수백 배가 강한 항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동으로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여러 사람이 만들어도 어떻게 돼? 세균이 다 죽어. 그 옛날에는 노쇠로다가 그거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저것도. 지금은 이제 스테인으로 만들지만. 그 실제로 중요한 병원에 삼성병원 같은 데 응급실 가면 전부 신주로 돼 있어. 왜 그렇겠어? 다 그렇지. 균이 다 죽어버렸다면. 동전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동전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맞췄어도 균은 다 죽어 있어요. 이게 훨씬 동전이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만큼 또 무식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걸로 돈을 만드는 거야. 그죠? 무슨 뭐 알루미늄으로 돈을 만들고 무슨 뭐 스텐으로 돈을 만들고 참 무식한 거야. 옛날 사람들이 더 과학이야. 지금 사람이 과학이야. 옛날 사람들이 더 과학이에요. 지금은 이런 걸 몰라서 그래. 이런 걸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노쇠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노쇠그릇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노쇠그릇에서 먹었죠? 또 수저도 은수저 썼어 안 썼어? 은수저 밥을 먹어 우리 노쇠그릇에 물을 담아놓았다. 담아놓고 살아왔다. 그 이유인즉 지금의 정수기나 냉장고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었다. 써있잖아. 실온이야 실온 보관. 지금도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노쇠그릇이 있는데 노쇠그릇에다가 밥을 퍼놓고 나서 실온 한 24도, 25도에다 딱 넣어놔도요 3일 돼도 요만큼도 안 쉬어. 그냥 그대로 있어 밥이. 노쇠그릇에 퍼놓으면. 근데 지금 수댕 그릇에다 퍼놓으면 바로 쉬어버려. 또 사기 그릇에다 펴놓으면 바로 쉬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많았던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청동기 문화가 없었으면 우리 인류는 멸망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청동기 문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참 그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왜요?